김민석 후보자가 잇따라 지금 해명글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걸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네, 최수진 의원은요, 자신의 SNS에 최근 김 후보자가 과거 정치자금법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나 몰래 당이 2억 원 후원을 요청했다라는 이거나 아니면은 검찰의 표적 사정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당에서 몰래 2억 원 후원을 요청을 했다라고 주장한 이 김 후보자의 1차 정치자금법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정치자금 영수증을 낼 수 없는 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김 후보자도 인식했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이 대법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 김 후보자의 2차 정치자금법 사건과 이 관련해서도 본인 주장처럼 이게 표적 사정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 사건일 뿐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판결문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돈을 준 대학 동창과 이메일을 통해서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생생하게 판결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네, 김 후보자는 2007년 8월 당시 대학 동창에게서 2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게 불법자금 수수로 인정됐는데요. 유죄 판결문을 보면 김 후보자와 그의 동창은 이메일을 통해 혹여 만에 하나 시비거리가 있다면 그때는 빌린 것으로 하자. 만에 하나 조사를 받으면 차용증을 보여주며 빌려준 거라고 하면 더욱 완벽할 것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판결문에는 김 후보자가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에 거쳐 야권으로부터 정치 스폰서 의심을 받고 있는 강모 씨로부터 불법자금 2억 5천만 원을 받으면서 대부분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도 거저받은 사실도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두 번에 걸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김 후보자가 반성 없이 오히려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일침했습니다. 지금 판결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강모 씨 지금 최근에도 그 수상한 정치자금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야권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근데 강모 씨의 경우에는요, 김 후보자가 이제 미국에 있을 당시에 생활비를 대줬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에 이제 400만 원 넘는 돈이었다. 그게 수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져서 다 합치니까 1억 6천만 원이 됐다. 이 부분이 결국은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그 대목에 지금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자신이 표적 사정의 희생양이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김 후보자의 1차 정치자금법 사건의 경우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확정 판결, 그러니까 수사를 거쳐서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인 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건 수사 당시에 검찰을 관할하고 있던 법무부 장관이 바로 강금실 변호사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번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도 그 캠프에서 역시 같은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 강금실 전 장관한테 먼저 한번 따져보라.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나온 겁니다. 네,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은 SNS에 김민석 후보자는 빨리 같은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강금실 전 장관에게 정치검찰 동원해서 나 표적 수사했나? 라고 물어보고 억울함을 풀라고 적었는데요. 김민석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5년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1차 정치자금법 사건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걸쳐 수사와 확정 판결이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겁니다. 호준석 대변인도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정치검찰이 했던 거다라면서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는 오늘도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와 과거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검찰의 표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면서 여야의 공방도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가까스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서는 계속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김민수 후보자 엄호에 나선 여당과 의혹 제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야당이 오는 24일과 25일로 이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야당은 검증할 내용이 많다면서 이 청문회 사흘 실시를 주장을 했고 여당은 이틀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맞서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여당이 이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다만 오늘까지 이 확정해야 할 증인과 이 참고인 명단을 두고는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청문회를 대하는 좀 태도랄까요? 이런 것이 그냥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국민들께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검증을 받겠다. 이런 지금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증인이나 참고인이라도 좀 충분히 소환해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과연 지금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의 행태가 인사 검증이 맞는 것입니까? 각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는 보도를 보았을 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의 한준호 최고위원은요,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부인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려 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죠. 하지만 국민의힘은요, 민주당 측에 전달한 명단에 김 후보자의 가족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서 김 후보자 가족들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저희 TV조선에 민주당에 전달한 증인, 참고인 명단에 김 후보자 가족은 한 명도 없다고 했고요. 다만 김 후보자의 전처는 가족이 아니라며 여당에 전달한 명단에 포함됐지만 김 후보자의 전처가 아들에게 보낸 송금 내역과 환전 내역 등을 제출한다면 전 부인도 부를 이유가 없다며 자료가 도착한다면 전처 역시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